안녕하세요. 136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스 레거시 창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고양시정연구원의 김은진 부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마이스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으신데, 오늘은 다양한 되게 다양한 연구를 해오셨지만 요새 뭐 비즈니스 이벤트 레거시, 마이스 레거시 하는 레거시가 되게 화두이다 보니까 마이스 레거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김은진 박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오늘 네, 준비해 주신 내용 얘기 한번 들어보고 저희 같이 뭐 질의응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마이스 레거시 창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표할 고양시정연구원의 김은진 부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산업계 분들이시나 아니 여기 이제 많이 한림 마이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마이스 레거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스 레거시 창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짚어 넘어가고자 하는 거는, 이제 마이스 레거시 창출이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냥 허황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꼭 저희가 마이스 산업이 이제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커나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좀 한 번 더 강조하고자 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고양시 마이스 레거시 창출을 위한 어떤 이제 과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좀 더 이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과 그냥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더 학문적인 관점에서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 아마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있으실 테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아카데믹 포커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레거시가 뭐 워낙 요새 화두여서. 네. 네, 그죠.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제 마이스 레거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이스 레거시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레거시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 올림픽 유산, 올림픽 레거시에 대해서 잘 많이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이제 포커스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왜 마이스 레거시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행사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올림픽 레거시에서 올림픽 유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가 나왔던 것이, 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도출되는 이제 경제적인 효과와 사회문화적인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됐지만, 워낙 그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어떠한 실질적으로 성과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벤트 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 쪽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 올림픽 레거시에 대해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뭐 올림픽 위원회도 더 이상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어가서 뿐만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효과, 사실은 이것들도 함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구가 발전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 이제 마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스에서는 그러면 왜 레거시냐, 이런 연구들도 사실은 좀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마이스 산업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올림픽에서도 올림픽 개최 유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 개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올림픽 개최 유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201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그 컨벤션 쪽에서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의 어떤 이제 미팅을 관련한 협회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이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들을 좀 더 정당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게 좀 처음에는 시초는 좀 진행이 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림픽 레거시화를 많이 차용해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네. 발발하면서 이러한 이제 마이스 레거시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거의 더 많아. 얼어붙었다라고 아, 사실은 얼어붙었다. 처음에는 얼어붙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처음에는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8년대부터 계속해서 좀 성장해 네네. 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이제 이것보다는 관광 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 생태계가 죽어가는 게 훨씬 더 고사하고 있는 것들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잠시 이게 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드는 듯 했다가 코로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2021년이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환경적인 이슈들, 사회적인 이슈들, 경제적인 이슈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초점에서 실질적으로 마이스 레거시를 다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이스 레거시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여러 컨벤션 뷰로라든지 이러한 곳들에서 그 마이스 개체 유산에 대해서 이러한 가치가 어떤 것이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피력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고양 이제 이러한 마이스 도시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스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식이라든지 이러한 산업 정책을 지역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과제라고 하는 것임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마이스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이제 같은지 다른지 사실은 잘 모르죠. UNFPA가 아직 먼저 좀 더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거랑 좀 같은 개념인가라는 같은 개념인가 아니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좀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마이스 레거시라고 하면은 어떤 장기적인 혜택이라든지 이제 행사를 통해서 도출되는 어떤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연계해서 사실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마이스 레거시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문제 이런 이슈들까지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마이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그 경제적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와 연결돼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이스 레거시라 그렇다면 무엇인지 좀 개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스 레거시에 대한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메가 이벤트라든지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올림픽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도 있는 어떤 효과들을 말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뭔가 계획 하에서도 개발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비계획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이제 연구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계획 하에 더 크게 성과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좀 더 이제 행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들을 좀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올림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었고요. 마이스 레거시에 대해서도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2019년에 폴리에알 같은 그런 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덴마크 컨벤션 뷰로나 어떤 그 Meet for Impact라든지 이런 협회들에서 많이 이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들 설명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마이스 행사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변화
좀 그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left behind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레거시라고 하고 있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혜택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가치들이 사실은 이제 컨벤션의 개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가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좀 이제 마이스 레거시에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스 레거시에서는 이제 마이스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의도된 계획 하에서 훨씬 더 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박사님 앞에서 처음에 준비하셨던 그 빙산 그림에서 네, 그냥 그 짧게 그냥 지나가시긴 했는데, 사실 네네, 우리 요거 이제 유튜브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요 마이스 레거시란 이야기를 들어오긴 했지만 네, 정확하게 그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유산이라는 맞습니다. 개념을 네네, 단순히 소비자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유사이다라고 그냥 네, 옛날의 관점에서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네, 수 있어서, 그 네네. 마이스 레거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쉽지 네.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마이스 산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는 좀 이제 네네. 지금 말씀드릴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아, 네네네.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한 연구들에 대해서 마이스 레거시에 대한 연구들 아니면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연구들에서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마이스 레거시라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 사회 문화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이제 산업적인 부분을 모두 통틀어서 그 구성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방문자 경제로만 생각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시라든지 그런 환경적으로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마이스 레거시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올림픽 레거시라는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자산 그리고 인적 자원 증대 이쪽에 좀 더 산업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러한 연구들을 좀 토대로 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좀 구성 차원으로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산업적인 차원에서는 정책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지적 자산 증대, 인적 역량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 이벤트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역 증진, 투자 유치, 경제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랑 마이스랑 별로 좀 관계가 없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생활 수준 향상이라든지 지역 주민 인식 개선, 지역 및 산업 인지도 제고, 그리고 정부 서비스 제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도시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관련한 산업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환경 보호 활성화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러한 이슈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N SDG의 골과 어떻게 보면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저희가 네. 이제 사실은 레거시라고 하면은 바로 한 중간쯤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레거시가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장기적인 효과들이 어떻게 보면 UN SDG에서 좀 추구하고 있는 바와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이스 레거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연구를 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좀 저희 국내에 계시는 좀 주요 이제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좀 정리를 네.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좀 의견들을 좀 모아보면요.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기에 마이스 레거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좀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산업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인식이 좀
조금 미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통한 그냥 경제적인 효과가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까지 좀 아우르고 있는 것이 이제 마이스 레거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고 중요하다라는 것 인식을 하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런 이해까지는 좀 바라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이스 레거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학계에서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지역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학교와 연계해서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대구 컨벤션 뷰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이스 레거시에 대한 책자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 지자체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업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이스 정책 방향이 단순히 우리가 관광 쪽으로만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것들이 사실은 산업을 확장시키고 육성시킬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서 마이스를 정말 그 플랫폼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이스 유산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어떤 누구의 그런 노력이 필요할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행 연구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좀 제가 처음에 사실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CBB나 아니면 주최자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었는데요. 좀 연구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자나 PCO들만의 노력 그리고 그 행사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마케팅을 실시하는 CBB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지역에 계시는 지역 주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라든지 지역 산업이라든지 그 연계된 모든 분들께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중간자의 역할로서 CBB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내에 있는 컨벤션 뷰로에게는 좀 짐을 얹어주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이 글로벌 상황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중에 사례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컨벤션 뷰로를 중심으로 마이스 개최 유산이라든지 이제 마이스 레거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직 마이스에 대한 이해도 어려운데 마이스 레거시까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레거까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이스 레거시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는 와닿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 지역 주민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설명해야 될 때는 마이스 레거시라기보다는 어떤 효과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지 아니 장기적인 효과로서 이렇게 좀 변환해서 그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산업에 있다 보면은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CBB의 역할이 어쩔 수 없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 사례에서도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깨졌네요. 제 폰트를 제가 어떻게 보니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계속해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자 했고 실질적으로 컨벤션 뷰로에서 중심적으로 이제 마이스 레거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산업과 연계해서 가져가는 것들을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마이스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이미 그 대구의 컨벤션 뷰로에서 만들어낸 그 마이스 레거시에 대해서 내용들도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코펜하겐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코펜하겐
정부인 그 덴마크에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마이스 개체 유산을 위해서 및 덴마크 산하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스 레거시 랩인가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그 관련한 마이스 개체 유산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토대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나름 그 행사들의 성과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조금 더 선두에 서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 자체에서 그 덴마크나 이제 이 국가도 그렇지만 코펜하겐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예시로 가져온 게 이제 코펜하겐 세계 물대회입니다. 코펜하겐 세계 물대회는 2015년도 맞나요? 그 대구에서 세계 물포럼. 네, 그거라고 보시면 그 행사이고요. 그거 행사가 이제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행사입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목표를 실질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전부터 해서 4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4가지의 목표가 덴마크의 지식이라든지 솔루션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적 자산을 전 세계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관련한 국제적 이행을 지원한다든지, 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그리고 이제 산업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 내부에서 좀 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런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녹여냈었고요. 그 결과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행사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어떤 유산이 많이 도출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뭐 고위급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워터 비전 2025를 동의를 한다든지, 어떤 이제 SDG 지침에 따른 이제 더 나은 물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든지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사회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물과 관련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해서 국제적인 인지도도 많이 올라간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드리드인데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마이스 레거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일찍부터 한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마드리드에서는 Platform for Legacy with Us,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유산을 위한 플랫폼 플러스라는 이러한 것들을 2021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스 레거시와 그다음에 SDG를 이제 같이 전복을 해서 어떤 효과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좀 많이 실천된 어떤 행사가 2021년에 원래는 준비가 됐으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개최는 2022년에 됐던 유럽 방사선 요법과 종양학회 에스트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럽 에스트로 자체에서 마드리드와 함께 레거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RFP 상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건 한 40%라고 하면은 지역 산업과 함께 뭘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걸 통해서 어떤 유산을 창출할 것인가를 60%를 좀 적어가지고 만들기를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제안할 때 그거 갖고 와라. 네, 처음부터 그걸 제안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행사가 진행되기 1년 전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유럽 방사선 요법과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고, 이러한 지역 사회의 니즈를 좀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려고 했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인 인식 제고라고 한다든지 지역 시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인식 제고에도 굉장히 많이 좀 성공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펀딩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펀딩을 받아서 거의 지금 보시면은 암환우를 위한 이제 700만 유로인가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게요. 이 700만 유로라고 하면 거의
1,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런 돈을 펀딩으로 받아서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네. 지역 사회의 어떤 방사선 시설이라고 한다든 병원 내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플랫폼을 그런 구상을 했고요. 이건 같은 경우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2022년부터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어떠한 유산들이 창출되는지 실질적으로 마드리드에서 좀 체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최자와 이제 컨벤션 뷰로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가 있고 그걸 지역 주민과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그 옆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해외라든지 이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마이스 레거시에 대한 정책에서는 마이스 개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측정해서 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지역 산업과 함께 연계해서 좀 더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역 산업을 어떻게 부흥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좀 정책적으로 고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주최자가 실질적으로 나서서 그 지역 컨벤션 뷰로와 함께 어떤 그런 가치를 지역 사회에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곧 국내에서도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희가 레거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레거시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 뭔가 특히나 이제 DMO라든지 CBB가 이제 중간자적인 역할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셔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에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좀 제가 살펴보다가 이제 비짓 브리튼 이제 영국 관광청이요. 영국 관광청에서 이제 이런 레거시 툴키트를 202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용들을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마이스 레거시에 즉 이제 어떤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의도하고자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정의할 수 있는 정의하기가 첫 번째 단계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정의하기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측정하고 확정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한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하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영향을 행사를 통해서 의도하고자 하는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요. 이러한 우리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들의 니즈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이해관계자의 니즈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 행사 주최자의 니즈와 좀 상충되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걸 줄여나가는 것들이 이 디파인 단계에서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리하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요 이해관계자가 누구고 이러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어떤 리소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해관계자분들께서 항상 이제 여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이제 이러한 것들에 참여를 유도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여기 관리하기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러한 성과들을 영향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측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적으로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게
단순히 저희가 1, 2년 안에 나오는 성과가 아니고 20년, 30년에 걸쳐서 나오는 성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성과에 좀 의존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정성적인 부분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어떻게든지 이런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든지 어떤 이제 것들이 뭐가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측정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저희 CBB라든지 주최자들의 정보만으로 이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뭐 베뉴라든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좀 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좀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행사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러한 레거시에 대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보고서화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루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좀 더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줄글로서 나열하기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보고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공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 사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 조금 작긴 한데요. 체크리스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것들을 디파인 과정 그런 이제 정의하기와 관리하기, 측정하기, 확장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과정이 좀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좀 정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다른 이런 마이스 레거시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관계자가 그것을 수혜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의도한 성과를 얻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많은 분들에게서 좀 충분히 이 마이스 레거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이스 레거시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이제 측정 이전에 좀 나열해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바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마이스 레거시를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국내에서 지역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좀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사람들이 좀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이스 레거시 창출 체계 마련을 하는 것이 좀 시급한 일이 아닐까 좀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요 전략 산업과 어떻게 연계해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스 레거시 창출 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스 레거시 측정 방법론이 그럼 어떻게 측정이 돼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일 것인데요. 그렇죠. 레거시 측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정량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이제 정성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했던 이제 해외에서 이제 논문들을 좀 살펴보면요. 마이스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뭔가 이제 수치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 했던 식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어떠한 레거시들이 나왔었는지를 행사 이후에 정리를 하고 그 내용들을 보고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량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이러한 정성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서를 좀
만들어내고 네. 그걸 알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측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장기적인 영향을 바란다라고 하면은 요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UN SDG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이스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가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각 지자체들이라든지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마이스 레거시 창출 모델을 좀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확산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스 개체 유산, 즉 마이스 레거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인 텐데요. 사실 이분들에게 이제 이해관계자분들 뭐 저희가 산업 이해관계자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지 몰라도 지역 주민들 분들 경우는 네. 마이스 각각 레거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각각 다른 있어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이스 개체 유산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그냥 마이스 개체 유산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이스 행사를 토대로 도출될 수 있는 영향, 효과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들이 저희가 한숨에 이제 레거시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뭐 로컬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이 어떤 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기본적인 정보부터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게 되는 순간 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 도모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러한 시민들 분들에게 가장 이제 와닿는 혜택은 일자리를 가장 가시적으로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 혜택은 일자리를 이제 얻는 많아졌냐. 네. 그런 것들이 가장 클 것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서 사실은 일찍부터 수입 컨벤션 뷰로라든지 이런 여러 지자체들에서 이제 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들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저희가 마이스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어떤 나올 수 있는 일자리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교육들을 좀 하고 그게 실질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역 시민들에게 이제 일자리 창출을 좀 도모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상공인 분들과 지역에 있는 산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이스 행사를 토대로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었냐. 네. 얼마나 매출이 혜택을 얼마나 늘었냐.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 이런 걸 네. 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좀에게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역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마이스를 통해서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그분들을 좀 설득을 시켜야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관광 위성 통계 같은 것들 만들어내듯이 마이스 위성 통계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지역에서도 준비를 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중요한 산업 이해관계자 분들에게는 산업을 하는데 이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움으로 이제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 이제 지역 주요 전략 산업과 연계한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외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이제 행사를 만들어서 유치를 하거나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과 연계해서 사실은 그 행사만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외부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산업 연계한 콘텐츠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오면은 이 산업 연계한 콘텐츠가 더 큰 것을 볼거리로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것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선결된다면은 좀 좋은 저희가 그 레거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아마 다 아시는 그런 마이스 생태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이스 레거시 창출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역 마이스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인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레거시가 생기기도 하지만 레거시는 의도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이해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협력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레거시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하고 그 부분들을 좀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태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마이스 생태계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뭐라고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네. 들면은 좀 마이스 지자체에서는 마이스 얼라이언스들을 활용해서 협의체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그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이제 이끌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좀 사실을 보면은 그냥 구색 맞추기 형식적인, 예, 형식적인 형식적인 경우도 것들 있죠. 예.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좀 더 음. 마이스 그런 얼라이언스 체계 자체를 좀 더 공고히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이스 레거시 창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 네.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도 들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마이스 레거시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그 사례 중에 마지막에 해주신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까 네, 뭐죠? 종양, 네, 요와 에스트로, 관련된 네네. 에스트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세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우리 이런 행사를 내가 코멘트 주에서 한번 해야 행사를 되겠다.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폭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고양시만의 어떤 마이스 레가시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해주셨는데 네, 실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측정이잖아요. 측정. 뭔가 측정을 맞습니다. 해서 네, 측정의 항목을 개발하는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데 행사별로 네. 측정의 항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 뭔가 공통 항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행사별로의 어떤 뭐 산업이 다 다를 테고 뭐 네, 어떤 베뉴에서 하느냐 뭐 행사의 규모나 이렇게 또 다 다를 네,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이제 공통 항목과 개별 항목이 나뉘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디지털 전환되면서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하고 이게 아니라 디지털적인 어떤 데이터를 딱 입수해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치가 결국은 만들어져야 네,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아까 이제 시각화시켜서 보여주는 것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려면 우리가 무슨 뭐 마이스 메타버스를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예 지금의 이런 개념 자체가 거기 녹아들어서 내가 네, 그냥 행사를 운영하는 거에 급급한 기술이 아니라 여기서 데이터까지 다 수집할 수 있게 네. 그렇게 기술이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우선 황 교수님이 혹시 질문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신가? 아까 마이크를 잠깐 켜셨다가 끄시길래 네. 아니신가요? 네. 황 교수님 질문이 별도로 없으시면 뭐 박사님 혹시 이제 뭐 저희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끝으로 한 번 더 고양시에서는 혹시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갖고 따로 어떻게 실무적으로 황 교수님 마이크 켜셨네요. 예, 네. 그 제안을 한 가지 우선 김은지 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와, 오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예, 진짜 고맙고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네. 그거를 고양시만보다는 몇몇 지역이 같이 개발을 해서 윤 교수님 마지막 멘트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같이 개발을 해서 서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 상당히 좀 더 의미가 있고 좀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제가 여기 네, 이제 부산대 부산과 교수 함께. 한 분을 이제 네, 섭외를 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부산 네, 엑스포 2030 때문에 했는데 이 양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연구를 김은진 박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그 마이스 쪽을 하는 연구원이거나 아니면 뭐 교수도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하면 좀 더 우리가 전파시키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어가지고 네. 뭐 그렇게 한번 뭐 제안 겸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예. 네, 그 황 교수님 말씀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음, 대구가 이미 시작했다라고 하면 뭐 음, 대구하고 그리고 지금 음. 고향하고 뭐 부산에 좀 부산 관심 뭐 있다라고 하면 부산이랑 음, 이렇게 음,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것도 되게 지역이 함께하는 거니까 힘을 얻잖아요. 그래. 네. 아까 제가 진짜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윤 교수님 총괄하면 몇이죠, 뭐 윤 아니, 교수님. 제가 총대할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김은진 박사님과 뭐 김은진 대구랑 이런 데서 이미 하고 그리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김미성 박사님도 열심히 맞아요. 연구를 하고 김미정 박사님도 계십니다. 열심히 네네. 하죠. 논문도 그러니까 네. 그래 이제 같이 해가지고 네. 같이 얘기하기 좋잖아요. 아 이거 네. 부산 뭐 대구도 다 하고 있다. 그런 거로 같이 하자.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자꾸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그런 좀 위원회 듭니다.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게끔 위원회 같은 거 만듭시다. 마이스 협회에다 제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 협회도 제안을 하시고 네. 뭐 만약에 뭐 신현대 회장이 된다면 내가 뭐 바로 얘기하겠는데 뭐 해봐야 네. 아는 얘기고 네. 일단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네. 김 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제가 그 레가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융복 그 행사 자체가 레가시 우리 처음에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레가시라는 개념이 올림픽에서부터 나왔다. 그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뭐 엑스포 이런 것들이 레가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레가시 차원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전시회 회의 이게 주무부처가 달리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레가시로 합치는 것도 사실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뭐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 입장에서의 레가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러면 이제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 하시는 단계별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큰 행사들이 끝나면 다 백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백서는 사실은 그냥 쫙 이렇게 홍보했어 뭐 해갖고 그냥 했었던 내용만 정리하는데 제가 항상 보면서 백서 작업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걸 누가 볼까라는 생각이 늘상 들더라고요. 이 백서 작업이 백서가 레가시로 변환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끝으로 혹시 김 박사님 뭐 고양시에서는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 뭐 오늘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미 이제 마이스 레거시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스 저희가 ESG 관련해서 네네네. 이미 성과 지표가 이제 그 컨벤션 뷰로와 맞아요. 동덕여대와 함께해서 네, 만들어진 게 있고요. 네. 사실 그러한 내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같이 활용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컨벤션 뷰로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좀 국제 복합지구라든지 아니면 마이스 지역 내 마이스를 성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레거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뷰로랑 시장연구원이랑 일이 손이 착착착 맞아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되게 부럽네요. 네. 오늘 긴 시간 발표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